자, 서문여고 3학년 학생 이제 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문여고 3학년 내신 전략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반포전 원장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와가 나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3학년 되는 친구들 이제 녹화 때문에 마이크를 좀 켜고 하겠습니다. 3학년 되는 친구들 이제 올해 국어에서 1학기 두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두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내신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3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볼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짧고 간결하게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이제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만 한 15년 가까이 고등부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점에서 한 11년, 12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이제 2022년에 이제 반포로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반포에서는 4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서문여고는 제가 계속 올 때부터 맡아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해가지고 여기 그동안 제가 맡은 학교들이 이제 거의 다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그동안 전교 1등 나온 학생들 특히 서문여고에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서문여고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서문여고 학교 시험하고 제 스타일하고 상당히 합이 맞는 것 같은지 잘 나와가지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문여고 이제 3학년 국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일단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심화국어라는 과목을 한 과목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화작하고 언매하고 둘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이 화작, 언매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화작 과목, 언매 과목이 아닙니다. 서문여고는 거의 문학이 대부분이거든요. 2학년 때도 보면은 1학기 때 문학 100%였고 2학기 때도 과목이 독서라는 과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학이 80%였습니다.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화작, 언매 요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화작이나 언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관한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32문제거든요. 전부 다 객관식이고 32문제 중에 화작, 언매 문제는 이렇게 4문제밖에 없고 독서 문제가 9문제 그 다음에 문학이 절대다수 19문제인 거죠. 이건 뭐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서문여고 내신은 문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문법이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2학년 내내 문법은 시험 범위에 한 번도 안 들어갔었는데 3학년 올라가서도 역시 문법은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서문여고 친구들은 문법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 이름은 화작 언매지만 결코 화작 언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심화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학이 18문제, 독서가 6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역시 2학년 때 이어서 그 다음에 이 화작 언매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치열한 거죠. 경쟁이. 반면에 이제 이 심화국어 공통과목 이 시험은 이거는 절대평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9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9주 동안 이제 요거 두 과목을 다 준비를 하게끔 합니다. 두 과목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택으로 화작이든 언매든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친구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 이제 화작하고 언매하고 4문제가 다른데 대부분 언매 선택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기존에 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이. 아무튼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심화국어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근데 수업은 여기 있는 언매, 화작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진도를 나갑니다. 심화국어 범위는 거의 안 나갈 겁니다. 제가 나가려고 해도 애들이 나가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평가라서 금방 이건 조금만 해도 나오거든요. 1등급이 나옵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구성이 고3 시험은 대한민국의 고3 고등학교 문제는 전부 다가 EBS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서문여고도 마찬가지로 EBS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 시가 영역이 EBS 교재가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중에서 홀수강은 뭐 예를 들어서 언매, 화작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짝수 강은 이제 심화 국어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중간고사 때 보고 이게 11강까지 있거든요. 뒷부분은 이제 기말고사 때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심화 국어 부분은 굳이 수업을 안 나가도 된다고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통 심화 국어는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대신 이 엄매 화작 나가는 그 자료들,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데 필요한 거는 그 자료들, 다양한 변형 문제들,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문제, 그런 것들은 이 심화 국어도 똑같이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료랑 이제 기본서랑 다 나가는데 이제 엄매 화작은 수업을 나가고 그다음에 심화 국어는 수업을 안 나간다,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심화 국어를 수업을 안 나가도 말씀드린 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충분히 다 시험을 잘 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매가 이제 문제인 거죠. 엄매.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시험이 이제 출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심화 국어랑 이제 화작 엄매 두 과목을 보는데 심화 국어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쉽게 나오고 절대 평가라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화작하고 엄매가 문제입니다. 화작하고 엄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전부 다 EBS 교재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가 EBS고 근데 문학의 경우는 외부 작품이 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서문여고는 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2학년 때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3학년 올라가서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이제 이 EBS에 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EBS에 실려있는 그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내용은 바뀌죠. 문제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보기, EBS 교재에 있는 보기도 역시 똑같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선지를 바꾸는 거죠. 선지를. 문제 유형은 똑같은 건데 선지를 바꿔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내용 이해 문제라서 EBS 그 문제랑 흡사한데 이제 문학 개념어라든지 EBS에 없는 어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몇 문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EBS 지문, 심지어 EBS 문제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EBS 문제를 절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변형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EBS에서 다 나온다. EBS에서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객관식입니다. 서문여고는 3년 전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32문제, 32문항이 이제 출제되는데 이거 전부 다 객관식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EBS에서 다 출제가 되고 지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제, EBS에 있는 그 문제 보기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게 조금은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외부 작품도 한두 작품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 EBS에 없는 거 어휘 문제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제공되는 변형 문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서문여고 3학년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단권화용 기본서 요걸 갖다가 이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엄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법 기본서, 문학 기본서, 독서 기본서 해가지고 단권화용 기본서 요거는 이제 EBS 작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별도로 학습지로 만들어가지고 기본서에 합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왜 단권화용 기본서냐? 요 책을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시험 정보들을 다 담아둬야 됩니다. 학교 수업 내용도 여기에다가 정리하고 저랑 같이 하는 학원 수업 내용도 여기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변형 문제들 풀면서 틀렸던 그 문제들 오답 분석 내용도 여기다가 다 담고 그래서 한 권에다가 다 끌어모아 뒀다가 나중에 시험 앞두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2회독, 3회독, 4회독 반복해서 복습을 하려면 단권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할 수 있게끔 여백도 충분히 넣고 필요한 내용들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기본서 이거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핵심 정리 자료집을 갖다가 줍니다. 핵심 정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BS 이제 수특 문학 작품 내용 정리고, 이거는 이제 EBS 독서 지문 내용 정리인데, 이렇게 내용 정리된 자료를 별도로 수업과 별개로 줘가지고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게끔 핵심 정리 자료집 요거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양한 변형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도 작품도 EBS에 있는 거 나오고 문제 유형도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EBS 문제를 갖다가 다양하게 변형시킨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 3세트, 4세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 1, 변형 문제 2, 변형 문제 3,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변형 문제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므로써 숙제를 함으로써 다 커버가 되게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수강생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 18명, 17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넘게는 전부 다 인강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듣고 주로 이제 요거 푸는 거,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막 해대는 거죠.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문제 풀면서 이제 저기 했던 그런 내용들. 정말 작년에 질문 엄청 한 친구 있었습니다. 엄청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작년에 문자 받는데 서울대 경영을 붙었더라고요. 그렇게 막 질문들을 막 정말로 피곤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친구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많이 푸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 그렇게 충분한 문제들을 제공합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공하고 이제 매주 시험을 봅니다. 매주 이 테스트는 서문여고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린 객관식 32문제에 문제수도 딱 맞추고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들, 이건 지금 이제 작년 2학년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로 성적표도 매깁니다. 성적표 매겨가지고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이름이 나가는데 이름 이제 지금 제가 지웠죠. 근데 이름을 이제 전부 다 밝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학생들의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가운데 글자는 빵꾸를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 나가는. 물론 친구들은 이제 다 압니다. 서로 이번에 누가 이제 1등이거나 그렇게 아는데 성적도 이제 하위권에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적표를 매기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됩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제 잘하려고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성적에 반영되고 그게 나중에 뭐 저기 학교 성적에도 대부분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매주 테스트, 그다음에 성적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앞두고서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는 걸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스타일에 맞춘 거 한 3세트 정도 만들어서 주면은 이거를 시험 보기 직전에 하루에 한 세트씩 그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시험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적중률도 높고 이게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2024년 결과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홍보 같은 걸 전혀 안 하다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시면 1등급 받은 친구들인데 1등급. 그래서 이제 상문고는 제가 수업을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수업을 한 친구들인데 특히 서문여고가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2학년들,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작년 1학기, 2학년 1학기 독서, 문학 전교 1등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서 나왔고요. 친구. 1학기 때 전교 1등 문학, 2학기 때도 1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이제 독서 1등급 이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을 했던 친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서문여고 1학년, 2학년 국어 4번을 전부 다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있고 나머지 1등급, 2등급은 뭐 이 인원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3학년 여기 이제 성적인데 아까 제가 한 17명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등급이 3명이 나왔고 2등급이 한 5명 정도 나왔습니다. 한 반 정도가 1, 2등급인 거죠. 반 정도가.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2학년, 3학년, 1학년도 그렇지만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이 서문여고 문제 스타일하고 제 수업 스타일하고 맞았는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서문여고 시험이 보면은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2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3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3년 전부터 객관식으로 다 바뀌면서 문제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진 게 대부분의 이제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딱 2번이 답이다 확신이 들면은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얘가 답이 확실합니다. 근데 서문여고 문제는 이게 읽으면서 2번이 답이다 싶어가지고 찍고 넘어가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서문여고 문제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라고 골랐는데 저 뒤에 가보니까 이 선지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여고는 문제는 이게 답이다 싶어가지고 절대 찍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아닌 거는 지우고 확실하게 아닌 선지는 지우고 남아있는 선지 두 개 정도 항상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틀린 것 같은데 근데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에는 더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틀린 거. 둘 다 틀렸지만 더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게 2학년 시험에서 특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소에 잘하던 친구들도 마지막에 1등급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고 그 전에 2등급, 3등급 계속 나오던 친구들인데 1등급은 받은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등락이 좀 심했었어요. 근데 그게 3학년 시험에서는 조금 그게 그런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EBS에 있는 지문, EBS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제 똑같이는 아니지만 살짝 변형해서 내다 보니까 그런 좀 주관적인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3학년 시험은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2학년, 3학년, 1학년 전부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 뒤에는 이제 다들 갖고 계신 것처럼 이 뒤에는 이제 그 전교 1등한 친구들 2학기 때 독서 전교 1등한 친구가 쓴 이제 후기입니다. 요렇게 수업을 들은 결과 공부를 한 결과 성적이 잘 나왔다. 1학기 때 전교 1등한 친구 이렇게 성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전부 1등급 받은 친구 그 다음에 1등급 문학 1등급 독서 1등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학년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쏘놨습니다. 일단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요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뭐 서문여고 3학년 시험은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EBS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 똑같이는 절대 아니죠. 똑같이는 아닌데 한 80-90% 그대로고 말씀드린 이제 외부 지문이 이제 한두 주문 있고 외부 지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EBS에 없는 개념어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잘 처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2학년 때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